안녕하세요. 태국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요즘 태국에서는 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5,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고 더 많은 확진자가 점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초 태국에서 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받을 때는 보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태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600만 도스를 보유할 예정이며 백신 부족량에 대해서는 믿으실 필요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약을 시작하고 접종이 시작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말 태국에서는 아예 일반인들도 제대로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두 분과 자주 SNS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저와 같은 라용에 사시는 주재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도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태국에 생활하고 계신 분인데요. 예약은 물론 그분도 인터넷으로 하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약 없는 긴 날들을 기다리시기에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을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 공단의 간염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일단은 모더나를 먼저 선입금하고 예약을 하신 상태고요. 그것도 모더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날짜가 정확히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어떤 의사는 8월이다, 어떤 병원은 10월이다, 또 저희 와이프 말로는 연기가 돼서 내년 1월에 들어올 거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은 모더나를 3,500바트인가 주고 예약을 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약이 없으니까 급하게 신호밤을 며칠 전에 맞으셨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라용에 있는 라용 방콕병원에서 신호밤 접종을 200명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분도 당연히 2,000바트이라는 2차 접종 비용까지 유료로 해서 맞으셨다고 해요. 이분의 신호밤 부작용 증상은 크게 많지는 않으셨대요. 일단은 안면 쪽 반 정도가 우리 충치 치료할 때 마취를 하면 약간 이렇게 마비 증세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정도의 증상, 그 정도가 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여쭤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괜찮다, 컨디션은 좋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1차를 신호밤 다 맞더라도 차후에 모더나가 맞을 상황이 되면 그때 또 맞아도 된다는 또 의사의 말씀이 있었대요. 태국 의사분이지만. 그래서 이분은 현재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기 위해서 신호밤을 맞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방콕에서 여자친구분과 지내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전 영상을 보시고 급하게 핸드폰으로, 모바일 폰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함께 여자친구가 예약을 했는데 여자친구분은 먼저 맞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락이 됐어요. 맞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친구분은 자녀 백신을 맞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는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이리저리 아는 분을 통해서 가장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알아보고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갑자기 저희 처남댁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남댁 얘기는 처남과 처남댁은 벌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도 맞을 의향이 있나, 만약에 맞을 의향이 있으면 지금 바로 얘기를 해서 맞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처남댁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너무 고맙죠. 그렇죠?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저도 유료로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처갓집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저희 집과 처갓댁은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백신을 맞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가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와이프랑 함께 급하게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일찍 출발을 해서 일단은 처남댁이 근무하는 근무지로 우선 갔어요. 어떻게 처남댁이 순번도 아직 많이 남았고 일반인에게 접종도 시작 안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와줄 수 있냐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자녀 백신
잔여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맞을 수 있게 천암댁이 예약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미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1차 접종으로 정부 관계자 그리고 병원 관계자 이렇게 접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은 외국인에게는 아스트라 접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신분증 사진은 앞뒤면으로 보냈긴 했지만 보내서 등록을 했으니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가고 있는 거지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천암댁 얘기가 이 지역에 사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노동자들도 모두 맞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접종 장소로 도착을 하면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분증에 이렇게 본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저 앞에 노트북이 이렇게 있는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예약자 명단과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서 본인인지 본인 실명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 있는 거예요. 와이프랑 제 이름이.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급하게 천암댁이 직장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해줘서 이 등록이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지났나?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받고 확인했더니 갑자기 그 실명 확인하는 데스크에서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백신을 왜 맞을 수 없냐? 저희 예약이 다 돼 있는데 했더니 백신 물량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일찍 빨리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도 오는 시간도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 정오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백신 물량이 소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잔여 백신 명단에 제 이름을 넣었을 때 어쨌거나 조금 빨리 맞는 잔여 백신인 거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예약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잔여 백신 명단에 이름을 넣을 때 제가 제출했던 게 외국인이지만 여권이 아니에요. 바로 태국 신분증입니다. 그때 거기에 신분증에 발급되어 있는 아이디 카드가 백신 예약 명단에 집어넣을 때 입력하는 주민번호가 된 거예요. 당연히 여권번호는 태국인 아이디 카드 번호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고도 저는 여권을 보여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 신분증 그리고 그 카피본에다가 제 전화번호 쓴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다 했었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태국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70%의 접종률을 가진 상태 이후에 외국인에게 혜택을 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인 태국인들도 아직까지는 힘 있는 사람한테 밀려서 못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다 70%까지 접종을 하고 외국인한테 순서가 돌아간다 그러면 정말 이번 연도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6월 초에 발표한 태국 정부의 2,600만 도스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보유할 예정입니다라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물론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태국 사람들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점점 태국 사람들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리저리 교민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있는 상황이에요 형님, 어떻게 될 상황이에요 형님, 어떻게 많은 사람 통해서 일찍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의 오래 사신 교민분들은 모더나를 개인 병원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1, 2차 접종 비용이 한 3,500바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얀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얀센 백신도 지금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태국으로 들어올 거다, 계약 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잖아요. 그 금액이 한 2,400바트인가 이 정도 금액일 거라고 아시는 구독자분이 병원 친구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주고 맞는 백신도 사실은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태국인들도 백신을만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방콕에서 이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태국도 방역을 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방콕 수도권 쪽으로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느 때 다른 지방으로 퍼질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태국 정부가 발표한 성수기까지 10월, 11월까지 태국의 하늘길을 개방할 수 있을지 정말 점점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 현실인 듯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큰 기대를 갖고 백신을 맞으러 간 저의 에피소드는 불발로 이루어졌고요. 그래도 잔여 백신 순서로 앞으로 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제가 일찍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면 접종 후에 어떤 신체 이상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